도쿄가 현재 매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전문가들도 최근에 경고한 것인데요. 우선 일본 인간환경학 교토대학원 가마타 히로키 교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 무렵에 매우 강력한 직하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우선 2020년은 지진 주기상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큰 연도입니다. 과거 869년에 일어났던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주기가 일치했으며 887년에 다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시기가 정확하게 2020년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본 지진 이후에 지하의 플레이트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왜곡이 심해져 지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 혹은 난카이 해국에서 발생하는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으로 건물 60만 채와 3만 명 이상의 사상자 등 1,500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도쿄올림픽 시기와 맞물린다면 훨씬 더 큰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에 약 100만 명이 넘는 전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도쿄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올림픽 기간이 아니라 2020년에 대지진이 나기만 해도 올림픽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옵니다. 가마타 히로키 교수는 도쿄올림픽을 콕 집어 지적한 것은 충분히 올림픽 기간 혹은 그 이전에 지진이 날 수도 있는데 일본 사회가 일본 대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다며 주의를 환기하고자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와 근방에서 히로키 교수의 말을 뒷받침하는 듯한 전조를 보여주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 관계당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12월 3, 4일 이틀 동안 일본 전역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10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흔들림을 감지할 정도의 지진인데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이틀 동안 10차례 이상 관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온라인에 급속도로 공유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4개월 앞두고 규모 7.5의 니가타 지진이 발생했고 빌딩이 붕괴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부는 그저 올림픽을 홍보하는 데만 집중했다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는 수도 직하 지진에 관한 뉴스 보도가 통제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앞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자제하라는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반농담으로 아무래도 거주지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 대지진과 큰 연관성은 없다고 하면서도 나름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 매체들도 거대 지진 주기로 볼 때 두 형태의 지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특징물을 다루면서 유사시의 대피 방법을 알려주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수도 직하 지진이나 난카이 거대 지진과의 연관성을 지어서 보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하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지진 발생하기 이전에 이와 비슷한 집중적인 예비 지진이 있었다고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올림픽의 지진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국토교통청에서는 대형 건물을 조사했는데 20% 정도의 건물이 내진 설계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역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지자체에 통보해 무리를 일으킨 바 있어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 최근 한국이 내놓은 방사능 대비책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측은 방사능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최근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지인 후쿠시마 제2빌리지 스포츠 시설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보니 지표면에서 약 시간당 71 마이크로시버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방사능 수치가 0.23에서 0.34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게 측정됐다는 것인데요. 그린피스 재팬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보다 1775배나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2빌리지 주변 지역에서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온 것을 인정했고 환경부는 도쿄 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지역의 방사능 오염 제거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재팬은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더 광범위한 방사능 측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오염 제거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됐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올림픽이 원전 사고의 위험을 감추기 위한 홍보의 장이 되었다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일본은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선수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에서 먹을 식재료를 한국에서 직접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측정기도 가져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검역 규정이 엄격한 재료는 어쩔 수 없이 일본 현지에서 조달하지만 그럴 경우 방사선 측정기로 방사선량을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현지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대비책에 일본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건 일본 음식 보이콧이지 국내에서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이런 짓을 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전하면 된다. 당했으니 갚아주자는 것. 일본을 괴롭히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국민성. 그렇게까지 할 거면 한여름인 도쿄올림픽에서 방호복으로 입장하고 방호복으로 경기하지 그래. 우리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윈윈입니다. 방사선량 높으면 귀국하는 것인가? 측정 결과를 알고 싶긴 하다. 그렇게 싫으면 오지마. 일부러 괴롭히러 온다면 불참해도 좋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이유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짓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된다. 확실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보이콧에 길을 쓰고 있는데 일부러 괴롭히러 일본에 오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올림픽도 보이콧 해주세요. 스포츠맨십이 부족한 한국이 불참하는 것이 기분 좋은 올림픽이 될 것 같고 우리로서도 기쁜데 일본 내 식재료는 안전한데
오히려 한국 식재료가 여러 가지로 걱정, 대장균이라든지 먹다 남은 음식의 사용법이라든지 일본인들은 한국의 방사능 대책이 어지간히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도쿄올림픽을 대비하는 한국의 자세에 2020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느 올림픽보다 많은 논란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야구 경기장의 방사능 문제, 선수단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제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IOC 뇌물 의혹, 마라톤 경기장 변경 등 시작도 하기 전부터 다양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에 바가지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개최도 하기 전부터 다양한 문제점과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이번에는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월 25일 완공된 도쿄 아리아케 체조 경기장 때문인데요. 아리아케 체조 경기장은 1만 2천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올림픽 체조 경기, 패럴림픽 보치아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장의 특징은 지붕과 관중석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느낌은 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짓다가 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관중석 벤치의 상판, 등받이까지 나무로 만들다 보니 등받이가 직각으로 만들어졌고 좌우의 폭도 39cm밖에 되지 않아 관중들이 앉았을 때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공원 벤치처럼 만들어져서 3명이 벤치 하나에 앉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기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러자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방석을 내놓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온라인 샵에 방석 기념품을 출시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방석의 가격이 1만 엔이 넘습니다. 한화 11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불편한 의자에 앉기 위해 11만원짜리 방석을 구입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 선수단의 숙소로 제공되는 침대는 골판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은 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에어위브가 제작한 선수단 숙소 침구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골판지로 만들어졌으며 이불과 침구류에는 거위털이 아닌 폴리에스터와 레이온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환경을 생각하여 지속 가능한 소재를 이용한 선수단 침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골판지는 대회가 끝나면 폐지로 재활용될 예정이며 매트리스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의 컨디션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방사능 오염수는 왜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도쿄올림픽에 들어가는 비용이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라톤 개최지 변경에 따라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서 골판지 침대의 목적이 원가 절감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바가지는 활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일인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도쿄 주요 지역의 비즈니스 호텔 객실의 예상 가격은 평소보다 6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1인 1박 최저요금 기준으로 도쿄 신주쿠 지역의 비즈니스 호텔 객실 가격은 6만 7천엔, 한화 약 73만 원입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평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캡슐 호텔도 1일 요금 15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해당 지역의 숙박비 상승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도쿄 같은 대도시는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가격 상승은 예상 밖의 일입니다. 숙박료 급상승 원인으로는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도쿄의 대형 호텔 4만 6천여 개의 객실을 대회 관계자용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과 캡슐 호텔마저 숙박비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도쿄도는 뒤늦게 민박과 도쿄 외곽으로 숙박 수요를 분산하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객실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부흥이랍시고 아베가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 도쿄올림픽을 정작 일본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데요. 자국의 올림픽에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 편법으로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 외지의 기사인데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지 못해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봉사자들을 충원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0월 28일에 발표된 타운워크라고 하는 인재 모집 관련 잡지 표지에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지원하는 일 특집이라는 공고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국제 커뮤니케이션, 각 경기장 운영, 선수 숙박시설 운영, IT 기술, 이동, 메디컬, 장소 시설 관리, 백오피스 등 8개의 업종을 현재 모집 중인데 이 직종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명칭과는 미묘하게 다르지만 그 업무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업종이 아닌 별도의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다를 뿐 자원봉사자들과 동일한 업무 내용을 가진 알바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11만 명 이상의 무상봉사자들을 모집하겠다고 공표했고 지난 10월부터 8만 명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대대적으로 알바생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결국 일손 부족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기사는 지적한 것이죠. 기사는 조직위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로 의심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살인더위가 예상되는 올림픽 기간에 대량으로
무작정으로 봉사자들이 이탈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가 아닌 급여를 지불하고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알바생들이라면 잡아둘 수 있으니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본다운 놀라운 발상인데요. 기사는 그럼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회를 북돋워보고 싶기에 자원봉사자로 이미 응모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됐다면서 자원봉사자들과 알바생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나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올림픽을 지지하는 봉사는 본래 자원봉사가 대전제인데 동일한 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고액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닌가라면서 고액 알바생들을 대대적으로 고용할 돈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들은 왜 모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기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너무나 처량해지는 순간이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기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 질문장을 보냈으며 그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오는 대로 다시 기사를 전하겠다며 마무리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살인더위에 대량 이탈자들이 생길까 겁이 나서 올림픽을 위한 고액 알바생들을 모집하는 나라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런 일본이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있는지 IOC에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